우리 개발 행위에 따른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우리 기반 시설 연동제라 그랬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이게 법 조문 제목이에요. 기반 시설의 설치. 그리고 이 법 조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기반시설 연동제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기반시설 연동제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느 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개발 행위의 양이 있어요. 개발 행위의 양하고 그 도시의 기반시설의 용량, 기반시설의 용량을 일치시키는 제도다. 이 개발행위 양은 바로 인구수를 말합니다. 오늘 인구수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인구수하고 기반시설의 용량,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의 용량을 일치시켜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제도. 이게 기반시설 연동제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도입한 거죠. 두 가지. 그러면 두 가지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 우리 크게 이제 두 가지 제도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 비교를 하는데, 하나가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그렇죠? 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하나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걸 정리를 할 때 가로로 정리를 하니까 책 위에다가 여백에다 쓰시는 분들이 있고 노트를 끝까지 준비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정의의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이번 달에는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그렇죠? 예. 예.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그렇죠? 예. 자, 먼저 우리 여기 168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보면 우리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의의가 나와요. 그렇죠?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근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대. 그 이유는 기반 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땅이 없어. 도로 추가 설치할 땅도 없고 학교를 추가 설치할 땅도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인구를 감소시켜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겠다.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사람이 살 건물을 작게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자, 지정권자는 6명 시장 군수야.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요 지정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자, 지정권자는요 6명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고요. 시험에서 틀리게 나왔던 것은 국토부 장관 X, 그리고 도지사도 X. 이미 시험에 다 나왔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은 그 지자체 행정 최고 책임자가 해결할 문제. 6명 시장 군수라는 거죠. 이 지정권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와요.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다 지정하는가? 개발이 다 끝나서 더 이상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는 곳 어디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다 끝나서 더 이상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그 다음에 지정 절차가 나오죠. 가로 4번에. 우리 지정 절차를 먼저 보면요. 자, 지정 절차.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때 거쳐야 되는 요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요 지정 절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도위라 그러죠. 지도위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협의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지. 심의는 나오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지정 기준이 오른쪽에 나오죠. 지정 기준. 자, 지정 기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 지정 효과 왼쪽에 가로 3번이 나오죠. 자, 지정 효과. 지정 효과는요. 당해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 강화. 그러면 그 지역의 용적률이 만약에 300%였다 그러면요.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150%까지.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20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 그러면 절반 10층까지 짓게끔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용적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요. 인구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족할 때 인구 수를 줄여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겠다. 이거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지정 기준 중에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박스 안에 딱 봤으면은 2년하고 20%가 나오죠. 그렇죠? 3년하고 30% 안 나오죠. 2년 20%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절대 3년 30%는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다음 우리 16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보면요. 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중복되지 않는다. 개발로 인해서 도로 등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는 인구가 증가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때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땅이 있는 곳이에요. 도로도 추가 설치, 학교도 추가 설치할 만한 땅이 있어. 그러면은 추가 설치하면 돼. 단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만 마련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게 중요한 핵심 문제고. 170페이지 보면 누가 지정하는지가 나왔죠? 누가 지정해요? 똑같아 역시. 한 번 더 써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역시 지정한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지정하느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때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요. 필요하다 인정하면요. 지정할 수가 있다 해서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보면 지정 대상 지역은 의무적 지정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 그 박스가 나오는데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나요.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 우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면 건물이 잔뜩 들어서겠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니까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건물 짓는 사람한테 내게 만든다는 거지. 거기 지정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그 결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 역시 또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야. 똑같죠, 그렇죠? 행위 완화됩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데 그 결과 완화가 돼야 돼. 예. 3번은 뭐냐 그러면요.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아야 돼. 그럼 둘 다 뭐예요? 20%야. 그래서 둘 다 20%, 20%가 나와요. 절대 30% 안 나오죠? 예.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또 용도 지역 등이 변경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세 번째, 개발 행위가 20% 이상 증가. 네 번째는요, 인구가 20% 이상 증가. 예. 그다음 임의적 지정은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죠.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은요, 이거 순수 수의 조건이야.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공법에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오고 밑에 반가로 입은 지정 절차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와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고 그 다음이 지도의심이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하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없었던 절차가 뭐예요? 주민의 의견 청취.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내고 지어야 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그래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는 절차가 하나가 더 들어와요. 물론 협의는 안 나옵니다. 심의는 나오고. 그다음 우리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의 지정 기준. 역시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지정 기준을. 근데 이 박스를 딱 봤더니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 그렇죠? 구체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은요.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렇죠?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그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 그래서 지정 효과가 바로 이거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에 부과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의 종류가 총 5개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 중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건 딱 2개가 있어요. 신축하고 증축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딱 앞으로 잠시 가가지고요. 171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또 체크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밑줄을 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효가 나와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실효가 나온다. 실효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정효과에서 실효가 나와. 그래서 1년, 그래서 1년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을 지정하고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실효다. 그렇죠? 요거. 그리고 또 지정 효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뒤로 오셔가지고 172페이지에 산정 기준은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173페이지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어요. 그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 때문에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유발 개수가요. 시험에
나와요. 예, 최근에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를 낸다는 것은 학생이 이것을 외워서 마칠 걸 기대하고 낼까요?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낼까? 줄이려고. 그렇지만 우리는 줄어들질 않아. 우리는 맞춰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체크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말씀해 보세요. 예? 이렇게. 모텔이 하지 말고 숙박시설이라고 전문 용어를 써주세요. 전문 용어를. 우리 공법 하시는 분들은 뭐 모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숙박시설, 예. 위락시설, 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락시설이 2.1이죠? 제일 커. 위락시설이 2.1 제일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락시설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좋아하는 게 숙박시설이잖아요. 이건 1.0이야. 절반도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시험 문제는 1번의 단독주택과 2번의 공동주택이 있어요. 왠지 공동주택을 지으면 더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같아. 그래서 단독에서 살든 공동에 살든 어차피 사는 사람 숫자는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0.씩 똑같죠.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세요. 1.3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함정이 바로 이거야. 숙박시설이 왠지 더 클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일종보다는 느낌이. 그렇지만 숙박시설이 일종 근생보다 더 작아. 1.0이야. 이게 함정인 거예요. 선생님 왜 숙박시설을 지으면 기반시설에 부담을 적게 줍니까?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 예. 그래가지고 1.0이다. 예. 왜 웃어요? 예.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렇죠? 예. 본인 뭔가 느낌이 와. 이해가 됐는데 왜 이해가 됐는지를 설명하기 곤란해. 그렇죠? 예. 일단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174페이지 보시면은요. 가로 4번에 1번 납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원래는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납부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내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 잡아다 뭔가 내게 만들어야 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절차 등등이 나오고 자 우리 납부 기간을 보세요. 납부 의무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죽어도 3자 안 나오지. 계속 2자 나오지.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를 내야 됩니다. 강제 징수할 수 있고요. 환급 의무는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낸 사람이 직접 또 나중에 기반시설을 설치한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래 그때는 납부했던 돈을 환급해 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는 돈 없다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납할 수 있다. 왜? 토지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3번이나 개정된 주문인데요.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물납이었어요. 예전에 법조문이. 근데 많은 사람이 카드 사용을 확대해 달라는 거야. 민원이. 그래서 법을 개정했어요. 현금하고 콤마 찍고 신용카드 집어넣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러면 직불카드는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다시 법을 개정해서 또는 직불카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 부가 대상 또는 이와 비슷한 토지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토지까지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어. 비슷한 토지까지. 예.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오른쪽에 특별회계라는 것은요. 별도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별도 관리가 특별회계고요. 사용 의무는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돈을 더 많이 걷었다. 모두 설치하거나 다 쓰고 나도 잔액이 생길 때 얼마 많이 걷었으면은 기반시설과 연계된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 용도,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칠판에 요 써놓은 것들이 이게 두 개를 비우게 나오는 핵심 사항들이에요. 핵심 사항들. 이 핵심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탈을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가로를 썼더니 책의 여백을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써. 예. 그래서 봐가지고 앞에 이렇게 봐가지고 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 맞게서 칠판을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 예.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조그만 이런 수첩 같은 노트를 들고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썼어. 저부터 끝에까지 다 썼어. 전체를 갖다가 절대 그 수첩으로 한 페이지 못 집어넣게. 예. 저는 언제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예. 자, 우리 17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거기 기반 시설부터 출발하는데요. 기반 시설의 종류가 5년 내리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기반 시설의 종류. 그럼 시험은 주로 보건위생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에서 정답을 만들어요.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은요. 2003년도부터 기반 시설에 들어온 거예요. 2003년도부터. 그래서 옛날 없었어.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서 건물을 지을 때 토지는 지자체가 시유지를 내주기로 했어요. 시청에서 시유지를. 그 다음에 기반시설, 향후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공공기관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2003년도부터 하수도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 2002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2003년도부터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반시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수도 설치 비용도 네가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하수도는 기반시설 아니었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송이 수백억 대지 당연히 규모가. 그래서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건위생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 시험의 정답으로 주로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 기반시설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을 법령에 나열해 놓은 거고요.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 7개가 있고 오른쪽에 종류가 나오죠. 종류를 체크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도로나 철도가 교통시설은 다 알거든. 이거 시험에 안 내. 주차장을 내는 거지. 주차장은 교통시설이야.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폐차장이 나와. 그렇죠? 같은 차장으로 끝나도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다. 다시 교통시설에 오시면은요. 자동차 정류장이 나와요. 이거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야. 버스 스탑이 아니라고. 자동차 모아서 잠재우는 곳이에요. 공영차고지나 화물터미널 같은 겁니다. 이것도 교통시설에 들어가고 궤도가 나오죠. 궤도. 레일바이크죠. 그렇죠? 레일바이크. 그래서 철도 운행이 중단된 역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역에서 사람이 타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에 봤더니요. 철도역이 하나가 없어졌대요. 딱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철도역을 갖다 운영했대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했어. 걔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역에서 걔 딱 한 명 타는 거예요. 한 명. 그 걔는 절대 결석을 못 해요. 아파도. 네? 학교 가기 싫어 결석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기관사 아저씨가 자기 태우러 거기 쓰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결석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고등 졸업해가지고 이제 탈 사람이 없어가지고 역을 폐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역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궤도 이 레일 바이크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하겠다고 딱 갔는데 그새 이 철로를 다 걷어내 버렸어요. 못하게 됐어. 예. 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단계가 이 역을 폐쇄한다. 거기 정차하지 않고 관리 인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가 뭐냐면 이제 레일을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거 없애는 이유가 레일을 그대로 뒀을 때 걸어가는 사람이 레일 사이에 발이 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물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레일을 걷어내 버린다고요. 걷어내기 전에 가서 레일 바이크 사업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궤도예요. 그래서 궤도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의 기반 시설 종류 중에 철도였다가 궤도로 바뀐다고 보통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운전학원이라고 있죠? 운전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학원이라도 운전학원은 뭐야? 신호등이 있거든. 그래서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예. 공간시설은 공간이 일단 넓어. 5개야. 공 가지고 놀기도 좋아.
그러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운동장을 보세요. 공간 제일 넓어. 공 가지고 놀기도 제일 좋아. 그렇지만 운동장은 공간시설이 아니에요.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유통공급시설은 수도가 나오죠. 맨 밑에 줄에 보세요. 하수도가 나와.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이야.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시장이 나오죠. 유통공급시설에 시장. 엄마 어디가? 유통공급시설 갔다 올게. 전문적인 용어로 써야지. 유통 시장이다. 예.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보면 여러분 가기 싫어하는 데가 나오네. 학교 같은데. 그렇죠? 거기 문화시설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래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뒤에 도서관이 있었다고. 도서관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도서관은 이제 기반시설이 아니겠네요. 그게 아니야. 문화시설 안에 들어간 거예요. 문화시설의 한 종류의 도서관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도서관에다가 문화시설에 배정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문화시설의 한 종류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지금도 기반시설인데 독립된 기반시설이 아니라 문화시설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 청소년 수련시설 나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시설 나오죠. 예, 그것도 지난달에 그걸 제가 체크한 소리 안 했더니 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두 개를 체크를 합니다. 예. 왜 웃으세요? 예. 그 선생이 그렇게 말하면은 고지고대로 인정하지 말고 뭔가 최근에 뭘 보고 왔구나 생각해야지. 그렇죠? 예. 꼭 설명해줘야지 알아들어요. 지난달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선생이 체크를 안 했어. 이번 달에는 그걸 체크한다는 것은 곳에 어디서 뭔가 보고 왔구나. 예. 뭔가 보고 왔구나. 아니면 얘기를 들었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보통 4월 달부터요. 우리 부동산 학회를 많이 개최해요. 왜냐하면 3월 달만 춥잖아요. 안 나와요. 예. 학회 교수님들이 안 나와. 근데 4월 달부터는요. 나와요. 그래서 보통 4월 달에 학회를 많이 개최해요. 학회는 거의 다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합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왜 그럴까요? 왜 목요일 금요일 할까요? 예? 술이라는 얘기 하면 안 돼. 친목도모. 술이라는 얘기 우리 절대 안 해. 우리 술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해. 어디 학교에서 술이야. 그냥 친목도모. 친목 좀 하다 보면 쓰러져. 의식을 잃어. 그래도 괜찮을 만한데.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 학과는 금요일 날 수업 없는 데가 많아요. 금요일 날이요. 예. 금요일 날 예전에는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고 토요일 날 실습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습.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 날 실습 가는 학생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수업을 마치고 금요일 날은 예비 시간 빼놓고 실습을 금요일 날 가야 돼. 토요일 날은 절대 하면 혼나요. 근데 아주 중요한 특강들은 토요일 날 해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강의하는 요일을 좀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왜 바꾸는지 물어보지 마라. 둘 중에 하나야. 학회 가거나 친목도모 학회 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병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예. 아플 수가 있거든 제가. 예. 친목도모를 많이 해서.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시험 보기 그 3일 전인가에 수요일 날 제가 중요 예상 지문 100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 보는 바로 그 주, 우리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 주에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해.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학원에 나와서 계속 24시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도라. 24시간 돌아다니는 사람. 이사도라 있습니다. 이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불안한 사람은 그냥 나와 같이 한번 중요 지문 읽자고. 그래서 제가 100개 지문을 뽑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같이 읽었어요. 작년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비교해 보면은 충격적이야. 다 나왔어. 처음에. 예, 한 수십 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제가 부지런히 학회에 참석을 해서 폭탄 좀 다 먹이고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게 중요하게 나오는지 똑같은 문제는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정도의 그게 과정을 거쳐요. 문제은행을 8월 말까지 만들고 그것을 10분이 내서 400문제를 갖고 5분이 그 문제를 갖다가 다시 변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근데 지문은 똑같은 게 나와. 지문은. 왜? 지문은 법조문이잖아. 법조문 본인이 무슨 수로 바꿔? 그렇죠? 그 법조문은 나오지. 법조문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난달에 설명 안 드렸지만 이번 달에 설명드리는 것들은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간다. 우리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있는데요. 하천이 왜 방제시설인가? 홍수가 났을 때 물을 하천으로 보내야지만 홍수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수지는요. 물을 담아놓는 곳이 유수지예요. 저수지는 물을 담아놓을 때 주로 농업용수 때문에 담아놓는 게 저수지고요. 둘 다 가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제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은 제목하고 종류가 영 어울리지가 않아요. 제목은 멋져. 보건위생시설. 종류는 다 죽는데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옛날 낙골당 그랬지. 지금은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 같은 거예요.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다 죽어나가는 데입니다. 이게.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하고 폐처장 있죠.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보다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요 두 개가 항상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반시설 중에서 세분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문제가 이쪽 파트가 깊이 나와요. 지금 기반시설 파트가 점점 깊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세분되는 거 광장,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도로. 요거는 기반 시설 중에서 세분이 가능한 거예요. 세분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광장, 자동차, 정류장, 도로는 기반 시설 세분 가능한데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 그러면요. 공원을 쓴다는 거지. 공원 X. 왜 공원을 틀린 지문으로 쓰냐 그러면 공원은 종류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 왠지 어린이 공원, 소공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종류가 많잖아요. 이 종류는 특별법에 나오는 공원의 종류야.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원은 세분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원의 종류는 특별법에 나오는 거고 절대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원은 세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 세 개 광장, 자동차, 정류장, 도로는 기반시설 중에서 세분 가능합니다. 우리 그 영자 친구 중에 광자라는 아줌마가 있어. 광자. 광자도 기반을 잡았나 봐. 얼굴에 분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예. 예. 다른 학원에서 제가 광자 그러니까 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광자씨 있어요. 광자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세분되는 종류를 과연 시험에 낼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세분되는 걸 과연 시험에 낼까요? 어떻습니까? 예? 낸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낸 게 아니라 지문에 하나 집어넣은 게 있다고. 지문에 본격적으로 낸 건 아니고 지문 하나 나왔다니까요. 거기 이제 뭐 광장 종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지문에 하나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출제위원이면은 세분되는 종류를 시험에 낼 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중에 어느 것을 문제로 내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다니는 데가 광장인가? 아무 도로겠지, 그렇죠? 일단 도로가 1순위라고요. 거기 보시면 일반 도로라는 게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이거 도로의 도로, 오타가 나왔네.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 도로, 지하 도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거 종류가 있을 때 이 도로 같은 것도요.
이제 나중에 이거는 지금 외우시면 안 돼. 세분되는 거죠. 나중에 분위기 봐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고가도로 있었죠, 그렇죠? 고가도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 전용도로.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있습니까? 네. 있죠. 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우리 그 강변북로 같은 게 다 자동차 전용도예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하도로 있습니까? 있죠. 예.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 있나요? 예. 그다음에 보자등 하나 더 있죠. 예. 보행자 우선도로. 그래서 보행자가 들어가는 것이 두 개. 도로에서 오타예요. 예. 보행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일반 도로 있죠. 특징이 없는 거. 일반 도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외워야 돼.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참만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거야. 예. 끝에 라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야. 이렇게. 예. 목 없는 사람. 예. 그래서 9월 달 이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못 외운다 그러면 제가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 선생이 처방하기 전에 이제 알아서 외워야 되는데 이 언론의 자유만 있으면 담기시킬 수 있는데 자유가 없어서 예. 앞에 자만 따서 예, 외우시라 이거죠. 예. 예. 너무 좋아하신다 우님은.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도로 다 외웠다고 의지를 하고요. 예. 오른쪽에 도시군 계획시설. 예.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는 기반시설인데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그때부터는 그 도로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시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띄고 도시 계획시설 그런다. 자, 공공시설 있죠? 예, 공공시설. 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봐두시고. 그 다음 우리 177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설치할 때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나옵니다. 원칙.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 있었어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는 뭘로 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밑에 예외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가 있어. 지자체장이 그냥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시험에 나올까요? 나와. 이게 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왜 내냐 그러면 요즘에는 이 기반시설 때문에 소송이 워낙 많아요. 소송이. 제가 그랬잖아요. 소송이. 2003년도에 법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이 해결책을 미리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다 소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파트가 요즘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예외.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 그냥. 1번에 주차장 밑줄 쳐져 있죠. 주차장이 작년까지는 여기 없었어. 올해 들어온 거예요. 작년까지는 주차장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를 결정해야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설치하면 돼. 지자체장이. 그러면 주차장 설치 더 편해졌죠? 절차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운전학원 있습니다. 운전학원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운전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전학원 면허 따기가 한동안 너무 굉장히 쉬웠죠. 예, 쉬웠다 요즘엔 또 어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시동만 걸 수 있으면 거의 합격자 줬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사고를 워낙 많이 내가지고 이제 어려졌다 그럽니다. 운전학원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 예. 그다음 공공공지가 나와요. 이거 공토입니다. 흔히 공토라 그러죠. 공공공지. 그런데 녹지는 X. 녹지는 아니야. 언뜻 보면 녹지하고 공공공지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녹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이야. 근데 공공공지는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공토죠, 공토. 예.
그래서 이 지자체가 만든 공공공지에 가면은요, 이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공공공지 가잖아요. 문화 배추를 심어놓은 경우가 많아. 문화 배추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문화 배추 막 심어놨다고요. 공공공지. 그래서 도시지역 내 공공공지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차나 막 세워놓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나오죠. 공공청사 나오시고 문화시설 나왔습니다. 문화시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 나와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그 다음에 거기 폐차장 나오죠? 폐차장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한 번 더 읽어주시고 2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조명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이 나왔어요.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왔는데 자, 우리 공원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공원은. 근데 공원 안에 가니까 수도가 있어. 공원 안에 주차장도 있어. 그러면은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또 도시군 관리계획 설치를 결정해야 되나? 그거 아니지. 그래서 공원이 기반시설이고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 그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이럴 때는요. 어떤 것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가?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었죠? 예. 1에 나왔는 거. 그 다음에 궤도 전기 공급 설비인데 여러분들은 궤도를 기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기 공급 설비 이걸 기억하고 싶습니까? 힌트.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면은 되게 좀 경치가 좀 좋은 곳이고 우리 요 궤도는 그런 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궤도를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궤도. 가로 2번은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예. 요거는 어떤 학생들은 기준자가 나오니까 다 국토부 장관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계획의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역시 국토부 장관이야. 그렇다 해서 모든 기준이 다 국토부 장관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야. 국토교통부령이야.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령이 참고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야.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그때 규칙으로 끝나.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이 규칙은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시험 붙고 난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할 때 도로와 관련된 거 설명 안 하는 경우 없겠죠. 여러분 토지이용 계획 확인 들어봤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하면은요. 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안 접해 있는지가 나와요. 그때 소로라는 게 있고요.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로 8m가 8m 이하 도로 소로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나와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그 도로의 각종 종류 있잖아요. 이게 다 요 기준에 나오는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제 살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 기준과 보상은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절대 공치법이 아니야. 공치법 하면 틀려요. 우리 보상에 대한 일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이지만 공치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설치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줬어요. 철도법으로 보상합니다. 도로 설치에 피해 때는 도로법, 지하철 설치하다 피해 때는요 도시철도법으로 해요.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절대 공치법 아니에요. 예. 그다음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는요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하고요. 지자체와 관리할 때는요 조례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 관리할 때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요 국유 제3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돼 있어. 대통령령에 국유 제3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법들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고요. 국유 제3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공동구가 나오는데요. 공동구는요. 어쩌다가 한번 시험 나와요. 어쩌다가. 그냥 나오면은요. 틀리라고 주로 내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구석 증거를 내서 틀리게 만드는데 그 작년에 시험 보기 3일 전에 수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암기시킨 게 있어요. 예. 공동구 설치할 때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올해는 빼놨어 일부러. 그런데 그것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요. 공동구 설치할 때 심의를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가스관하고 이게 가스관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시설이 설치가 되는 그런 것들인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국토교역에. 그리고 기출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가 빠져 있나? 이 기출 문제 빠져 있네. 예. 그래서 그걸 좀 놔두고요. 예. 그래서 이 공동구에서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넣지 않은 이유는 작년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동구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올해를 대비하면은 거기 뒤에 보시면은 가로 3번에 공동구 수용 의무 있죠. 179페이지. 많이 나온다면 공동구 수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공동구를 설치했는데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될 시설을 넣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처벌 규정을 낼 수가 있어요. 올해는요. 물론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공동구가 기본적으로 15년간 세 문제인가 나왔어요. 세 문제. 그중에 하나가 작년 시험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하수도관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치라고 아주 구석진 조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갖다가 시험 보기 3일 전에 우리가 목청 크게 외치고 시험장 갔습니다. 하수관. 그 시험에 그게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시험 직전에 또 지문을 외워야 돼. 시험 직전에. 올해는 지금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그 지문 정리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요. 만약에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다행이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자진의 책임질 짓을 할 필요 있겠어요? 예. 생각 중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험 보는 그 주는 보니까 한 3일 정도까지는 기억이 유지가 되더라고. 3일 정도는. 왜냐 그러면 3일 정도까지는 집중력이 생겨. 시험 임박하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평소에 정리된 거 보는 거. 예. 그 다음에 24시간 돌아다니지 않는 거. 너무 불안하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책을 봐야 되는데 계속 학원 주변을 돌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으려니까 또 불안해서 안 돼. 책 못 봐. 그런 분들은 자기가 평소에 정리된 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만약 안 되면은 선생님이 프린트에 나눠준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근데 마지막만 정리를 잘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정리 잘 못해. 불안해서 그런 거죠. 공동구 같은 경우는 의는 우리가 다 알아요. 지하에 터널 만들어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을 공동 수용하는 건데 그러면 미관이 개선되고 도로 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 작년 역시 수업생이 설명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밑에가 다 신도시에 이거 신도시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작년에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150만으로.
200만 초과죠. 그다음에 공동 설치의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수용 의무가 지금까지 시험에 지문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처벌 규정은 안 나왔다고. 처벌 규정은 알아두시고. 그다음 뒤로 넘겨가시고요. 공동구 설치 비용. 그래서 비용 부담의 주체. 여기 보시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체크. 그렇죠? 그다음에 맨 밑에 가로 2번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나오죠? 5년마다 예,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뒤로 넘겨서 이제 광역 시설을 보시는 거예요. 기반 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 시설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면 이제 광역 시설 되겠죠? 예, 그 2개 이상 도시에 같이 쓰거나 그래서 박스의 왼쪽이 걸치는 시설이에요. 오른쪽이 공동 이용 시설이죠. 그렇죠? 왼쪽은 걸치는 시설, 오른쪽은 공동 이용 시설. 이건 읽어보면 제목만 보면은 정상적인 수험생은 걸치는지 공동인지 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2개만 외우시면 돼요. 광장하고 녹지 2개만 걸치는 시설이라는 거 외우시면 되고요. 이번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이거 작년에 시험 나왔었죠. 우리 예상 문제도 있었어요.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한다. 이거 예상 문제도 있었고요. 시험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서울에서만 뺑뺑 돌면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옆에 하남시로 넘어가면요. 광역시설이야. 근본적인 차이가 없지.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하고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한다.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고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특수법이 나올 수가 있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항상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왔지만 따라 나오지 않는 유일한 법조문이 이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KTX 같은 거 이것을 설립된 법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같은 거 있죠. 그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같은 데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이거는 뭐냐면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등등. 쉽게 말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거예요. 이게 설치가 되면 인근 지자체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설치되는 지자체는 피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하고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해당 지자 지원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하거든. 하여야 한다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반대하신다 그러면은 노인정 하나 지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반대 안 하겠다. 제가 반대하면 거기 이제 문화시설 같은 거 하나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에 그 노인정이라는 거 있죠. 이게 다른 법에서는 다 경로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는요, 그대로 노인정으로 돼 있어요.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바꾼 게 2003년도에 우리나라 법에서요. 아직도 안 바뀌어놨어. 그냥 그 노인정이야. 왜 그럴까요? 찾지를 못한 거야. 개정하는 사람이. 이 조문이 워낙 구석에 있거든요.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주택법에 화장실이라는 단어가요. 예전에는 변소였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그 조문이 구석에 있어가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개정하는 사람이. 근데 이거는 아직도 지금 다른 데는 다 2003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도 노인정으로 돼 있어요. 예. 경로 바꿨는데 이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매수 청구권을 보겠습니다.